지금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쓰고 있는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만든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라고요? 숫자를 따라가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 육군이 이 회사에 한 번에 걸어준 계약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에요. 나토까지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쟁이 터질수록 이 회사의 몸값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회사 CEO가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우리 이유까지 데이터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보셨죠? 거기에 팔란티르라는 마법의 돌이 나옵니다. 멀리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수정구슬 같은 건데요.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름이 바로 여기서 왔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보게 해주는 거죠. 2003년에 피터 틸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페이팔 만든 그 사람이요. 처음부터 목표가 확실했어요. 군대와 정보기관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팔란티어에는 3개의 핵심 제품이 있어요. 고담은 국방과 정보기관용이고요. 파운드리는 일반 기업용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나온 AIP는 이 두 시스템에 AI를 얹은 통합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고담이 군대의 눈이라면 파운드리는 기업의 눈이고 AIP는 거기에 두뇌를 달아준 겁니다. 숫자를 따라가 보면 이 회사의 규모가 보입니다. 2024 회계연도 매출이 28.7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29% 성장이에요. 이 중에서 정부 쪽이 55%, 상업 쪽이 45%예요. 아직 매출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벌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미국 국방부가 가장 큰 고객입니다. 지난 16년 넘게 국방부에서만 16.5억 달러 이상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깐 뒤에 나올 숫자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회사의 배경입니다. 창업자 피터 틸은 공화당을 지지해온 인물이에요. 지금 미국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가 피터 틸의 투자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틸이 직접 벤스를 트럼프에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상원 선거 때는 1,500만 달러 이상을 후원했고요. 정치와 기술이 이렇게 가깝게 연결된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2024년에 서학개미들이 팔란티어를 약 6.59억 달러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해에 국민연금도 팔란티어 보유량을 65% 늘렸어요. 약 300만 주에서 494만 주로요. S&P 500에도 편입됐고 2024년 한 해 수익률이 340%를 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이름만 들으면 평범해 보이죠? 근데 이 회사가 진짜 무서운 건 전쟁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17년 미 국방부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메이븐. 쉽게 말하면요, 국방부가 만든 AI 전쟁 프로젝트예요. 드론이 찍은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내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파트너가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구글 직원 4,600명이 청원서를 냈습니다. 우리 기술을 전쟁에 쓰지 마라. 13명은 아예 회사를 떠났어요. 구글 클라우드 AI 수석과학자였던 페이페이 리까지 내부 이메일로 군사용 AI 연계를 우려했습니다. 결국 2018년 6월 구글은 메이븐 계약 갱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AI 윤리 원칙에 무기와 감시에는 쓰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넣었어요. 여기서 팔란티어가 등장합니다. 구글이 놓은 그 프로젝트를 팔란티어가 가져간 거예요. 그냥 가져간 게 아닙니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켜서 미군의 모든 통합전투사령부에 깔았어요. 중동을 담당하는 중구사령부, 유럽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까지. 이게 그냥 시험 버전이 아니라 실전 배치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기준으로 이 메이븐 계약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어요. 여기서 잠깐, 구글은 2025년에 결국 그 윤리조항을 삭제했어요. 무기와 감시에 안 쓰겠다던 그 약속을 빼버린 겁니다. 이건 잠깐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기술이 실전에서 얼마나 무섭게 쓰이는지 숫자를 따라가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환점이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브레이브원이라는 국방기술 플랫폼을 만들어서 2년간 540건 넘는 드론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약 5천만 달러 규모예요. AI와 드론의 결합이 실전에서 통한다는 걸 증명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드론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39명이 죽고 738명이 다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더 직접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스펠이라는 AI로 폭격 목표를 추천받고 라벤더라는 AI로 최소 3만 7천 명을 잠재 공격 대상으로 분류했어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의 오류율이 약 10%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순위 대상에는 정밀 유도 폭탄 대신 재래식 폭탄을 썼고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 데이터 기준으로 민간인 피해 비율이 약 83%였어요. 이전 작전이 65에서 75%였으니까 훨씬 올라간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에 프리츠 하버라는 화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공기 중 질소를 비료로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인류의 식량 위기를 해결한 위대한 발명이었죠. 근데 같은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서 독가스도 만들었어요. 팔란티어의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 자체는 혁명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술이 전장에 놓이는 순간 3만 7천 명의 분류 목록이 되고 83%의 민간인 피해율이 됩니다. 같은 기술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술이 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요. 전쟁에서 AI가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얘기로 해볼게요. 이게 투자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2025년 8월 미 육군이 팔란티어와 계약 하나를 맺습니다. 금액이 최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숫자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팔란티어가 미 국방부랑 16년 넘게 일해오면서 받은 돈이 총 16.5억 달러예요. 그런데 이번 계약 하나가 100억 달러, 16년치를 한 번에 뛰어넘은 겁니다. 이 계약 이름이 ESA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군 전체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포괄 계약이에요. 그냥 프로젝트 하나 납품하는 게 아니라 육군 전체의 데이터 체계를 팔란티어가 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3월 나토가 팔란티어의 메이븐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름이 MSS 나토. 나토 역사상 최초의 AI 전투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나토가 몇 개 나라인지 아시죠? 32개국이에요. 이 32개 나라의 군대가 하나의 AI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토가 방위비 목표를 GDP 대비 3.5%로 올렸습니다.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쓰는 군사비가 합쳐서 약 1.5조 달러예요. 3.5%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2.9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1.4조 달러를 더 써야 해요.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미 깔려있는 시스템을 만든 회사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흐름이 같아요. 2024년 세계 군사비가 총 2.72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9.4% 증가. 냉전 끝나고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AI 군사 시장만 따로 보면 2024년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인데 2030년에는 200억에서 최대 36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구글이 윤리조항을 삭제했다고 했죠? 2025년 2월에 AI 원칙에서 무기화 감시, 미사용 조항을 빼버렸어요. 오픈AI도 안두릴과 군사 AI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 시장을 거부하는 빅테크는 없어요. 그만큼 돈이 되니까요. 그러면 경쟁자가 들어오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팔란티어의 진짜 해자가 나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정부가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맡겨도 된다고 인정한 인증을 갖고 있어요. 패드램프 하이에 국방부 IL5, IL6 인증까지.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보안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실전에서 운용 실적까지 있어야 해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국방 AI에 참여하고 있지만 팔란티어처럼 전장 지휘 시스템을 통째로 운용하는 회사는 다른 카테고리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회사가 깔아놓은 시스템을 걷어내려면 군대 전체를 새로 세팅해야 해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존 고객이 작년보다 34% 더 쓰고 있다는 뜻의 NRR 3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미국 상업 고객 수도 2년 만에 295개에서 590개 이상으로 2배가 됐어요. 미국 상업 매출은 전년 대비 121% 성장입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시스템이 아니면 이런 숫자는 안 나옵니다. AI 피콘9에서 공개된 사례도 볼까요? SAP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ERP 시스템 전환을 했는데 정확도 99% 이상의 비용을 60에서 70%까지 줄였어요. 해군에는 주선소 AI 운영체제를 넣었고요. 전쟁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도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군계약, 나토 최초 AI 전투 시스템 도입, 전 세계 방산비 역대급 증가, 아무나 못 들어오는 보안 인증,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시스템 구조. 이게 팔란티어가 가진 해자의 정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팔란티어 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요, 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CEO 알렉스 카프. 이 사람이 2024년에 팔란티어 주식을 얼마나 팔았는지 아세요? 약 18.8억 달러어치입니다.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에도 최대 997만 주를 추가로 팔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어요. 창업자 피터 틸도 2026년 3월에 2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비교가 하나 있어요. 카푸가 판 금액이 18.8억 달러잖아요. 같은 해에 한국 서학개미들이 팔란티어를 사들인 금액이 6.59억 달러예요. 쉽게 말하면요, CEO 혼자 판 양이 한국 개인 투자자 전체가 산 양의 3배에 가깝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팔고 밖에 있는 사람은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요? 숫자를 따라가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지금 팔란티어의 포워드 PE가 약 114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회사가 앞으로 114년 동안 지금만큼 벌어야 주가가 정당화되는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이 17배거든요. 팔란티어는 그 6.6배입니다. 금융 데이터 업체 GF밸류가 계산한 적정가는 59.98달러인데 실제 주가는 148달러예요. 147.8% 고평가 상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이클 버리.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베팅을 걸었어요. 92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버리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고객 옆에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맞춤 세팅해주는 회사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늘어날수록 사람도 같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돈을 벌면 벌수록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버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AI가 발전하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고요. 그러면 경쟁자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가격표 자체가 낮아져야 한다는 논리예요. 근데 이게 꼭 팔란티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앱러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도 66% 늘고 이익도 예상을 넘겼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고점에서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팔란티어도 2026년 2월 기준으로 고점 대비 35%가 떨어졌어요. 물론 2025년 한 해 동안 138% 올랐으니까 장기로 보면 여전히 엄청난 수익률이긴 합니다. 그러면 버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반론도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 작년보다 34% 더 쓰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 상업 매출은 1년 만에 121%가 뛰었고요.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맡겨도 된다고 인정한 보안 인증을 받은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아무리 AI로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다 해도 이 인증과 실전 운용 실적을 따라잡으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해자가 깊다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아무리 해자가 깊어도 가격표가 너무 비싸면 그게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팔란티어는 이란 전쟁에서 증명된 전쟁 AI의 핵심 기업입니다. 미 육군 100억 달러 계약에 나토까지 도입했고 한 번 깔리면 걷어내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해자는 확실히 깊습니다. 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세상에서 AI 군사 시장은 매년 2자릿수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팔란티어만큼 실전 검증된 회사는 아직 없어요. 미국 정부 최고 보안 인증에 16년 넘게 쌓인 운용 실적까지 갖고 있으니까요. 기존 고객은 해마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상업 부문 성장세도 폭발적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114년치 이익이 반영된 주가는 실적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적정가 대비 147% 고평가라는 숫자는 가볍게 넘길 게 아닙니다.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수조 원어치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건 무시하기 어려운 시그널이고요.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AI 시대에 재평가받고 있는 흐름도 변수입니다. 전쟁이 만든 해자와 시장이 매긴 가격표, 이 둘 사이의 간극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알려주세요.